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일단 광명시 일직동 KTX 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좀 업무가 있어서 나와 있는데요, 일직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말씀드릴 기회가 좀 적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진입하기 이미 어려웠고, 예전에 여기 태영대 시장 같은 거 일단 청약할 때 어마어마하게 핫했었죠. 하지만 이 일직동 광명시 KT 역사 인근의 땅에 대해서 과거 내역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입지 좋아요. 전 여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한 공부를 빼먹으면 저희가 또 영양가가 없잖아요. 여기 공공택지지구죠. 나라에서 조성을 했고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저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땅을 파는 방법이에요. 그죠? KTX역 집어넣고 앞으로 여기 잘하면 1호선 같은 거 하나 들어오겠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데 어쨌건 추가적인 교통 호재가 있는데,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는 이거를 팔죠. 누구한테? 건설사한테 팝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그때 안 붙었었죠. 왜 그렇죠? 여기 이걸 택지 분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지 분양을 해서 건설사한테 니네가 산 다음에 아파트 분양해. 지금 너무 멋있잖아요. 보시면은 저기 KTX 역도 있고, 지금 보면 굉장히 멋진데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고, 건설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주택자 투기꾼들도 중요하고, 은행도 중요하고, 전세입자도 중요하고, 수요 공급은 더 중요하고,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과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 그냥 있나 보다, 투기꾼들의 약간 욕심인가 보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해를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모든 건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전 여기서 배운 거 3개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땅이 개발되려면은 이 국가가 장사하는 거구나. 그리고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뭔가 주는구나. 택지를 닦아서 주던, 입지 자체가 좋던, 교통 호재를 넣어주던, 이렇게 합니다. 일직동에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인기가 없었죠. 여기 원주민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천지개벽을 했는지. 광명시 일직동은요, 여러분, 정말 천지개벽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곳이 맞아요. 여기 옛날에 원주민들 와보시면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실걸요. 또 KTX역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KTX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주거지랑 가까이. 여기 있는 분들은, 지방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 와중에 여기랑 지하로 연결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이고, 인근에 아시겠지만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몰 있을 거 싹 다 있죠. 좀 차 타고 위로 올라가면 7호선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쭉 재개발, 재건축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 광명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인근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계획되어 있죠. 그것도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첫 번째로, 나라가 땅을 닦아서 팔 때는 뭔가를 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좋다 싫다 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처음 그 장사를 국가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국가가 만약에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돈으로 끝나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 전세, 월세, 이 임대 시장을 80% 이상이 민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80%를 가지고 있다면 전세값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국가에서부터 시작된 땅이다. 자, 두 번째, 여기 그 건설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택지 분양할 때 분양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건설사도 건설 경기가 안 좋거나 분양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건 돈이 돌아가야 되고, 이 지역에 지금 웃돈 엄청 붙어 있잖아요. 분양가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하지만 한때는 기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거를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만 비로소 이런 택지가 닦이고, 여러분, 이 새로운 거주 공간 생기기 싫으세요? 이거? 사람들 여기서 지금 가정 꾸리고 잘 살거든요. KTX 잘 이용하고, 여기 인근 개발되고 있고. 이게 나빠요? 이게 뭐가 나쁘죠?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돈이 들어와서 뭔가를 실현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투기 마인드도 필요하고. 왜냐면 이거 분양이 안 됐었으니까. 건설사가 땅을 분양을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건설사가 국가로부터 땅을 분양을 받지 않으면 아파트는 안 지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분양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처음에 인기 별로 없다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남과 동시에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했죠. 하안동, 소화동, 철산동은 비롯해서 부천에서 저기 목동에서부터 다 오셨어요. 관심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멋진 도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들으실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첫 단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어야만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돈이 들어와야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신도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예전에 일직동에 관심이 없었어요. 건설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토지나 모든 것들이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일직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는 쏠림 현상이 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그 쏠림 현상은 가속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분양할 때 정말 핫했어요. 일직동에 광명대시장, 그러니까 광명 KTX역 저기 태영대시장 한번 쳐보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관심이 없던 지역에 사람들이 쏠렸는가? 그거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변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여러 번 느꼈어요. 저는 개포주공에서 크게 한번 느꼈고 상계동에서도 크게 한번 느꼈고 광명시 하안동에서도 크게 한번 느꼈고 시흥시나 안산에서도 크게 한번 느꼈고 동두천에서도 크게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시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첫날 만날 안 오르던 아파트가 갑자기 50%가 껑충 뛰는가 하면 2배까지 껑충 뛸 때도 많습니다. 이만큼 시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재화가 돈이 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은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직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뭐든지 도박성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먼저 일찍 진입을 한 사람이 많은 걸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뒤늦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일직동도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때 오르러 왔거든요. 물론 그때 잘 된 분도 계시겠지만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직동이 곽광을 받고 인근의 시흥도 막 은계나 아니면 아시겠지만 장현이나 이렇게 신도시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이 소화동이랑 하안동이에요. 이렇게 인근의 신도시, 일직동 같은 멋진 신도시가 들어오면 여기 분양받아서 사람들이 어디서 빠져나오겠어요? 당연히 인근이죠. 여기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요. 조금 가면 안양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철산이 이제 소화동,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면 거기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랑 매매값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근에 일직동 같은 멋진 신도시가 생길 때 거기 아파트에 사람들이 빠져나온다면은 나중에 과연 다시 안 채워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당연히 다시 채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그런 택지나 그런 아파트 단지를 다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일직동 여기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다 지나갔구나. 일직동 이제 비싸구나. 거기 좋은 거 누가 몰라. 자, 여러분이 얼마나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검단 신도시 지금 이거보다 더 크게 짓고 있거든요. 검단 신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세요. 중간에 인근에 빠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안 봐요. 검단 신도시도 지금 전세가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다 안 봐요. 물론 여기 예전보다는 관심이 있어요. 워낙 시장 자체가 핫해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랑 똑같아질 거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습관이나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실력들이 늘어나야 될 텐데 과연 여러분이 이렇게 신도시가 생겨날 때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단지가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시에 뭐 지축이나 삼송이나 원흥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 행신동 있죠. 능곡 행신 그쪽 있잖아요. 화정 그쪽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었고 검단 신도시 입주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일 때 계양시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뒀고 여기랑 시흥시 입주 때문에 하안동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대충 다 아세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국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국가도 돈으로 시작한다. 그것 때문에 호재까지 넣어주고 땅값을 올려준다. 두 번째, 건설사가 무조건 뛰어들고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설사도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택지를 분양받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건설사도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뛰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도시가 생겨지면은
갑자기 관심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고, 그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그때를 놓쳤다 하더라도 여기가 입주할 때 인근 아파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제 경험이 섞여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나온 김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일정을 소화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